오늘 주인공은 바로 자율성장 AI 휴머노이드입니다. 먼저 우리 연구단장님. 사실 로봇이라고 하면 아직은 영화 속 장면이나 전시회에서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대한 연구단이 출범했다는 건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이유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싶은데, 먼저 이번 연구단이 어떤 배경과 목적을 가지고 출범했는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휴머노이드의 시대가 왔죠. 예.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고 또 그 사용하던 로봇들은 뭔가 좀 단순한 작업들을 반복해서 하는 그러한 형태의 로봇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보면 뭔가 아마도 이런 일이 있을 거야를 생각을 하고 시퀀스에 맞춰서 동작하는 로봇들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시대에 곧 다가오고 또 우리 삶에 스며들 로봇은 사람처럼 모든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는 말 속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들 간의 관계도 이제 이해한 상태로 이제 일을 해내게 되죠. 그렇게 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관점에서 보면 뭔가 예측을 하고 코딩을 해서 상황들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그 상황들을 판단하면서 일하는 로봇이 필요해지고, 그게 이제 형태를 사람을 닮아 있어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고, 저희는 그것을 AI하고 휴머노이드가 이렇게 결합된 형태이기 때문에 AI 휴머노이드 연구단이라고 지금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한 로봇들이 이제 산업 현장에서 보면 아마도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쩌면 게임 체인저가 될 이제 그러한 수단이 될 거고, 그쵸.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없어서는 안 될 우리의 동반자가 될 그러한 로봇이 바로 AI 휴머노이드이기 때문에 저희 전략연구단이 이렇게 이제 큰 사업이 된 게 사실은 조금은 더 빨리 됐어야 되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휴머노이드가 지금 필요하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설명들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시급한 그러한 연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 여기서 사실 좀 궁금한 게 로봇에 자율 성장이라는 단어가 붙는 게 좀 낯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 기존 로봇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죠? 자율성장 AI 이런 말들이 원래 있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이제 저희가 로봇은 강조하려고 지금 해놓은 말이고 뭐냐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휴머노이드는 육체적으로도 사람의 신체의 기능에 좀 준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능 체계도 사람에 이제 준하는 그런 체계를 가지기 위해서 기존에는 우리 보통 많이 지금 나와 있는 생성 모델들이 랭귀지를 베이스한 모델들이 그쵸. 많이 나와 있죠. LLM. LLM이 나와 있죠. LLM이에요? 그게 뭔데요? LLM? LLM이 이제 Large Language 모델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는 언어를 기반으로 학습하는 AI 모델을 이제 LLM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더 확대돼서 LLM은 말을 알아듣고 말을 생성할 수 있는 AI고, 그 더 나가서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본 것도 사람처럼 이해하고 말도 그것들이 맞춰서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말을 액션 이해하고 하는. 행동을 움직이고. 하고, 이제 그런 모델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 모델들이 없냐?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로봇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보기에는 규모가 너무 큰 상태여서,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렇죠. 사이즈가 너무 커서 쓰긴 좀 어려워. 로봇에 탑재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전에 좀 해본 적 없는 거라도 얘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좀 동작을 수행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훈련하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진짜 인간처럼 행동하게 그게 되는 목표입니다. 네. 와,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아까 막 보고 듣고 이제 생각하는 로봇 말씀하셨는데, 얘네가 냄새도 맡을 수 있나요, 나중에? 센서를 놓고 또 학습을 시키고 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센서 분야는 사실 이제 제가 전공 야, 분야니까 사실은 이제 센서 있네요. 네, 사람이 사실은 암과 관련해서도 예. 강아지를 훈련을 시키면 사람의 소변을 통해서 그 소변에서 암과 관련된 지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게 이미 논문으로 보고가 돼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는 원인은 암 환자에서 대사되는 대사체 물질,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냄새거든요. 예. 냄새와 그리고 정상인에서 배출되는 소변의 냄새는 다릅니다. 명확히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개에게 훈련을 시켜서 그거 소변 냄새만 맡게 되면 개가 딱
알게 되죠. 아 그러면 로봇보다 개가 더 낫다. 사실은 후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가 사람보다 10,000배가 더 최고죠. 최고로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의 앞쪽에 그런 후각 센서를 개발을 하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암과 같은 이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질병으로도 사실은 확대가 가능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휴머노이드 개발은 워낙 좀 복잡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기술은 뭘까요? 궁금해요, 진짜. 사실 휴머노이드 기술이 시스템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돼야 되는데 크게 보면 하나는 플랫폼 기술에 일단은 집중을 하고 있고 플랫폼. 네, 플랫폼. 몸이죠. 네. 사람 같은 손을 가져야 되고 사람처럼 빠르게 걸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다리. 돈톡도 올라갈 수 있어야 되고 예. 근데 거기에 또 사람 같은 감각을 또 가지고 있어야 우리 손에 감각이 없으면 일을 못 하거든요. 감각을 사람처럼 올리는 거, 피부를 베이스로 한 예. 그런 이제 플랫폼 기술이 하나가 있고요. 하드웨어. 물론 이제 구동기도 있지만 네. 그럼 두 번째는 거기에 태우는 AI죠. 그러니까 그쵸. 자율성장이 될 수 있을 만큼 잘 동작하는 AI를 만들려면 크기가 작고 그리고 휴머노이드에 특화돼 있고 이런 AI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쵸, 이만하게. 네, 사람의 뇌 같은 대뇌 소뇌 구조를 가지는 대뇌 그런- 소뇌. 네. 뇌를 넣나 보다. 그럼 로봇에 자체 대해서 AI 개발이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로봇형. 네, 네. 그래서 휴머노이드 특화된 AI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저희가 아무리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한다고 해도 이건 단일 과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세계하고 경쟁하는 것을 이 사업단 내에서만 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연구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관련된 모든 기업들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도 같이 만듭니다. 저걸 데이터 팩토리라고 부르는데 그 데이터 팩토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든 로봇도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로봇도 집어넣고 그렇구나. 해외 로봇도 집어넣어서 같이 실험하고 AI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예. 그러한 이제 국가적 인프라를 만드는 거, 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뇌 말씀하셨는데 대뇌 소뇌가 역할이 다른 거예요? 네, 어떻게 다르죠.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람은 대뇌하고 소뇌를 이렇게 그림을 보면 크기가 대뇌는 굉장히 크고, 크고. 소뇌는 되게 작죠. 아. 소뇌는 운동을 관장하고 아. 대뇌는 판단을 하죠. 오. 똑같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말을 하고 하는 과정들은 다 대뇌에서 이루어지고 네. 그다음에 그 대뇌에서 이루어진 그 정보량들을 바탕으로 네. 이제 뭔가 실제로 액션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은 이제 소뇌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 네, 그리고 이제 그 둘 사이의 정보는 물론 사람처럼 이제 굉장히 압축된 정보들이 서로 오갈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사람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니, 아예.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로봇이 뜨겁다, 차갑다 이런 것도 느끼는 거고, 촉감. 네, 네, 그렇죠. 촉감도 느끼는 거고 저희가 그 영화 헐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거기서 이제 막 AI랑 감정 감정 교류도 교류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그런 뭔가 마음의 동반자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는 비슷한 일을 허에 나오는 영화의 AI처럼 했어요. 진짜 근데 영화였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때는 비슷하게 하더라도 흉내를 낸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의 모델을 만들고 그 감정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야라고 하고 이제 진행을 해왔다면 아. 지금의 이제 휴머노이드 탑재된 AI 기술은 예.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나타내는지를 실제로 그냥 AI 모델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감정을 생성을 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사람이 느끼기에 예전하고 다르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예, 그러한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요게 좀 짓궂은 질문일 수도 있지만 이 로봇이 AI가 나중에 뭐 식욕, 성욕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나요? 그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생성 AI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데이터들만 집어넣어서 이렇게 잘 학습을 시켜주면 그 모델 속에 그 사람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어쨌든 형체화되지 않은 모델들을 우와. 이렇게 AI 네트워크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그 AI 네트워크가 내는 출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욕구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뭐 합니다.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요, 걔네들은? 갑자기 배고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식욕이나 충전을 시켜야 수면욕, 되는 성욕 거고. 이런 것들을 그 친구들이 느끼고 나서 어떻게 해소를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게 과제 중에 아직은. 일부인 걸로. 배터리로 이렇게 충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콘센트 이렇게 꽂아주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배고프다 지금 그러면- 얘기하신 거는 네. 배터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진짜 사람들이 느끼는 배고픔, 맞아요. 뭔가를 먹고 싶은 이런 걸 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치킨 먹고 싶다. 뭐 이런 굳이 하려고 하면 과학적으로 그런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텐데
뭐 있겠죠. 뭐 뭔가 음식을 집어넣으면 소에서 분쇄를 하고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게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쵸, 굳이. 불필요하니까. 굳이 그렇게 비싼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진 탑재를 굳이 않겠죠. 해야 되나? 만들지 맞아요. 않으면. 기술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가격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붙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쪽으로는 자율 성장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군요, 그렇게. 근데 뭔가 인간은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뭔가 만들 그것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 뭔가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궁금하다. 그런 쪽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 사실은 이제 모사체 개념으로 보면 최근에는 이제 치료약을 개발할 때 동물을 활용하지 말라고 하는 이제 지침이 그쵸. FDA에서 나왔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면 예를 들면 암 모사체를 개발을 해서 이 치료약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그 없는지를 로봇이 먹어보고. 동물에게 적용을 안 해도 최근에는 그런 모사체를 가지고 지금 활용하는 연구가 어머. 세계적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걱정인 게 로봇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영화 보면은 이 로봇과 이별하는데 되게 슬퍼하고 터미네이터. 이제 로봇으로 느끼지 않고 감정을 주고받는 그러니까 그런 완전, 존재로 여겨서 맞아요. 약간 반려 로봇 이런 개념이 돼버리면 맞아요. 그 친구들에게 그런 약을 실험쥐처럼 투입하고 그러는 것이 되게 가슴 아플 수도 있어질 것 같아요. 로건이 생기겠네. 네. 로건. 로봇의 권리. 와. 로봇의 권리, 로봇. 로봇권. 안녕하세요. 네, 로건 충분히 있을 수 변호사. 있습니다. 로건 변호사 생기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이제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 실제로 살아있는 동물에 적용하는 게 사실은 윤리적으로 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모사체를 활용해서 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가장 먼저 상용화될 수 있는 분야. 와 이거 기대된다. 어딜까요? 네, 기대돼요. 가장 먼저 상용화될 수 있는 분야는 예. 아무래도 로봇이 좀 단순해도 되고 지능의 수준이 비교적 좀 낮아도 되고 하는 분야겠죠. 예.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보통 물류예요. 물류. 물류가 물류 보통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동시키는 거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일단은 손이 필요 없어요. 그러네. 물건을 들 때 우리가 주먹만 잡고 있어도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들 수 있잖아요. 아 손이 필요 없고 팔만 있으면 된다는 팔만 말씀이시죠? 있으면 되는 거죠. 맞네. 네. 그러니까 물류 분야에서 아마도 가장 빠르게 적용이 시작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손도 필요하고 감각도 필요하고 한 분야로 이제 점점 발전이 돼 나가겠죠. 예. 그게 아마도 공장에서 조립하고 검사하고 하는 것들, 그렇지. 그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뭐 세탁물을 개고, 그다음에 뭐 방을 정리하고, 뭐 식사를 준비하고, 화장을 지워주고. 네, 뭐 그런 로봇들이 네. 되겠죠. 네. 그럼 이제 집에서 청소나 요리나 이런 집안일들을 좀 다 맡겨도 되는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네요. 고실 것 같은데. 네, 그걸 목표로 저희가 하고 있죠. 그래서 너무 좋을 것 저희가 같아요. 그 어떤 검사에 관련된 작업들을 이렇게 해주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같은 데서 한 거 저희가 이제 휴머노이드 엔지니어라고 그 이름을 붙이고 지금 예. 연구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서 세탁기를 동작을 시키고 그 가사일을 하고 뭐 식사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로봇을 휴머노이드 하우스키퍼라고 네 저희가 목표로 해서 두 가지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저희 바람대로면 5년 뒤면 이제 둘 다 실증이 이제 완료돼서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기술적으로는 가 있을 수 있게 하는 걸 목표로 그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파는 거예요. 전자제품, 가전제품 사러 가가지고. 하이땡 뭐 거기 가가지고 막 하이땡트 그냥 가서 고르는 거야. 그렇죠. 진짜. 막 얼굴도 막 바뀌고 막. 그게 괜찮은데? 생각보다는 빠른 시기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네. 생각해봐. 우리 지금 로봇 청소기만 생각해봐. 그게 지금 로봇 청소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보면 정말 그냥 청소 그냥 이것만 그렇죠, 먼지만 그렇죠. 빨아들이고 이거였는데 지금 혼자서 세척하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을 또 고를 수가 있는. 막 차은우처럼 생긴 로봇 가사도우미. 완판 되겠다. 막 카리나 닮은 가사도우미.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되지 그분들 않을까요? IP를 이제 돈 받고 쓰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약간 그게 사업적으로. 광고 모델로서 약간 하는 거예요. 모델로서.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로봇들이 집안일 세세한 일까지 다 대체해버리면 약간 일자리가 좀 없어질까봐 염려도 되거든요. 항상 늘, 이게 늘 걱정. 제기가 이런 되는 걱정이 부분이잖아요. 늘 되죠.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마다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예. 생각을 해보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일자리가 없어졌냐? 실제로 없어졌어요. 근데 그걸 없어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일자리가 변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죠. 그래서 네. 일자리가 없어지냐라는 질문보다는 일자리가 변하는 질문이 맞을 것 같고 자동차가 이제 생기면서 마부들은 많이 없어졌겠죠. 그런 자동차와 관련된 새로운 일자리들이 엄청나게 생겨났죠. 휴머노이드가 들어오고 또 AI가 발전하고 하면 그와 관련된 작업들이 많이 없어질 거예요. 예. 그러나 그와 관련된 또 다른 새로운 일자리들이 아마 없어진 일자리보다 훨씬 많이 생겨날 겁니다. 다만 이게 속도가 급하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니까
그 과도기를 아마 국가가 관리해주고 예, 뭔가 법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또 너무 발전되면 이 자리에 저희 대신 로봇이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입니다. 아니요, 그런 전 일이- 그렇다면 그 로봇과 싸우겠습니다. 뭘로 싸우죠? 생검으로 싸우실 건가요? 네, 생검으로 뭐라도 주시면. 네. 로봇하고 대체되는 일은 제 생각에 완전히 대체되는 일은 안 일어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너무 희망적인 기술적으로 말입니다. 모자라서가 네. 아니고 로봇들만 모여서 대화를 하는 걸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로봇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적절하게 역할을 나눠서 협력하는 시대가 열리겠죠. 그래서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저희가 사실 교양 프로그램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좋은 네네.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네네. 건데 PD님이 웃음을 많이 원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혹시 물구나무를 써야 박사님 되나 지금. 아 기다리세요. 박사님 개인기 있으신가요? 빠르게 하나만. 그래, 성대모사 이런 거. 솔직히 요즘은 하시잖아요. 방송하시려면 개인기 하나 정도는 아니 좀 이렇게, 예, 예. 개인기는 아니고 로봇 춤이라도 아니, 어떻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죠? 혹시 이게 네. 재밌어야 돼. 네, 웃음이 혹시 있으셔야 돼. 웃음 있나요? 제가 예. TV를 보다가 가끔 되게 헷갈린 사람이 있어요. 뭐죠? MC가 골프를 어떻게 저렇게 잘 치지? 누군지 아시겠죠? 되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공프로요? 공태훈 프로요. 그래서 저랑 닮은 골프 선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사람 얼굴을 잘 구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 때도 이게 딱 봤을 때 금방 제가 이분 했던 게 처음에 제가 그 공태훈 프로하고 두 분을 되게 헷갈렸거든요. 예. 닮지 않았습니까? 지금 PD님이 오열을 하고 있다고. 인이어로 지금. 아니 오열하고 근데 이건 있다고. 잘 편집하면 재밌어요. 아, 그래? 지금 제 제가 알기로는 입으로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가 안 거지. 뭐라도 해보려고. 나 지금 열심히 진짜, 하고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계속해서 이어가 볼 때 네. 우리 대학생들 알바의 꽃이 영화관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영화관 가면 티켓팅하는 것도 다 기계들이 대체하고 맞아. 키오스크가 사람이 다 한단 없어요. 말이에요. 팝콘도 로봇손이 푸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알바생들이 이 영화관에서 하고 싶은데 없어. 맞아. 이거 걱정되는데 또 편의점도 이제 또 대체될 것 같고. 무인 편의점도 생기고. 근데 사실 제가 과학을 공부해온 입장에서 보면은 직업의 대체는 늘 있어 왔어. 왜냐면은 트랙터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농부들의 일자리가 좀 사라지고 그다음에 자동화 컨베이너 벨트가 생기면서 또 이렇게 공장 일하시는 분들이 또 사라지고. 근데 결국 직업은 사라지는 만큼 더 많은 직업이 생기니까 우리가 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걱정하지 말자. 네. 근데 우리 직업은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나간다면 네. 사실 유토피아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 일을 안 하고 이 일은 로봇이 하고 어허. 로봇이 재화를 생산하고 그 로봇이 생산한 재화를 가지고 내가 풍요롭게 살고 사실 그게 저희 우리 유토피아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좋습니다. 멀리 가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근데 뭔가 법적인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로봇이 재화를 생산을 하고 나면 그렇게 생산된 재화를 그러면 그 말하자면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 혹은 이제 쉬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 네. 일단 세금의 개념으로도 이제 실제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과학 기술이 어떤 과도기진 상태에서는 뭔가 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완전히 기술이 정착이 되고 필요한 만큼 그 휴머노이드들이 사람들을 완전히 노동에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일이 생기면 유토피아 같은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휴머노이드가 나중에 로봇의 어떤 그 쓰댕의 느낌이 아니라 정말 사람 피부처럼 스테인리스. 네. 그렇게 되고 막 체온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로 체온까지는 몰라도 사람 같은 피부가 손에 그리고 있게 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렇게 뭔가를 잡을 때 이 피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감각도 있고 거기는 감각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것들이 이제 피부 베이스로 되고 그 손뿐만 아니고 몸에는 저 전신에도 감각을 입히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반가웠어 네. 했을 때 그 기존 로봇들은 그 터치를 못 느끼지만 저희 로봇은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수줍어 느낄 하는 수도 거지. 있고 왜 이래? 그리고 쓰다듬는다든가 이러면 알고 그리고 진짜 사람 자동차에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면 굉장히 협소한 공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의자에 딱 앉았을 때 내 등에 엉덩이에 내가 착석한 느낌을 다 느낄 수 있어야 그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감각에 관련된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박사님이 차분하신 이유가 예. 휴머노이드가 박사님의 일자리를 혹시 위협한다면 어떻게 이 자리를 다운그레이드를 시키실 건가요? 그리고 자율 성장이 너무 잘 돼서 맞아. 막 단장님 자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지휘한다. 박사님 필요 없습니다. 저 혼자서 잘 어떻게 하실 성장하겠습니다. 건가요? 제가 졸업하겠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생길 일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 괜찮아. 나만 나는 아니면 그때 된다. 이미 은퇴했어. 아니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남일 짧은 기간 안에 이게 가능하다고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5년 뒤면 이제 둘 다 실증이 이제 완료돼서 혹시 근데 곧 그게 은퇴계획이 뭐냐면 혹시- 네네네. 기술적으로 이렇게 막 굉장히 우리 목표에 준하게 되는 시간하고 예.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가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이 되는 데는 사실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박사님 방금 근데 조금 별로셨어요 방금. 박사님한테 별로라뇨. 죄송해요. 근데 왜냐면 나는 뭐 해결책을 줄 줄 알았더니 그거는 아니 근데 내일은 아니다. 내일은 아니고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어쨌든 피할 수 살짝, 없는 네.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AI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특히 생성 AI가 발전을 하면서 예. 가장 위협받는 게 지식 노동자들이거든요. 맞아. 사실 육체 노동자들은 위협을 아마 가장 늦게 받을 거예요. 지식 노동자들이 이제 가장 위협을 많이 받을 건데 그 위협받는 지식 노동자들 중에 연구원도 굉장히 상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예. 그 업무들이.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게 실제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실제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러한 지식 관련된 분들이 지금 일자리를 잃고 있기도 하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또 뭐 대책이 마련이 될 것 되겠죠.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꼭 도전해야 하는 이유와 2030년쯤에는 어떤 모습이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이 그 AI 휴머노이드에 도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 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업적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인구 구조에 관련된 문제도 있어요. 인구 구조. 저희 지금 그 아기들을 많이 안 낳고 노동자가 부족하고 이런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로봇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게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는 것보다 더 비싸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우리가 AI 휴머노이드를 준비 안 해서 외국산 AI 휴머노이드로 들어오면 심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낭비네. 단순한 기계가 아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판단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우리 산업 현장의 모든 정보들이 다 유출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로봇들을 가지고 산업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AI 휴머노이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이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좀 무섭네 진짜. 로봇은 특히나 국산을 써야겠네요, 네, 나중에. 그러니까 진짜 메이드 인 코리아를 진짜. 네. 네, 비슷한 맥락으로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암도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퀴즈 좋아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네, 23. 우리나라 신규 암 환자가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몇 명인지. 네, 몇 명인지. 한 해 동안? 1년 신규. 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저는 10만 봅니다. 업입니다. 왜? 1년에 10만보다 업이요? 1년에 10만 명 이상입니다. 100만은 안 되겠죠. 100만은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 명이잖아요. 27만 봅니다. 역시 허성범 씨 똑똑하십니다. 27만이에요? 28만 명 정도 되거든요. 어떻게 그냥 28만 명이면 평균 연령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암에 걸립니다. 인구 고령화 그래, 내 때문에 주변만 봐도. 반드시 돌연변이가 형성되고 돌연변이가 형성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암이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이런 휴머노이드 기술과 암 진단 기술 또 조기 진단에 의한 치료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군요.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없어서는 안 되겠네요. 정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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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휴머노이드는 더 이상 공상 과학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맞습니다. 과학이다라는 거죠.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됩니다, 정말. 하루빨리 공십니다. 다가와 주기를